모든 교양은 남 얘기죠. 아무로봐도 알려주는 남 얘기 74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의문의 그녀 시온님. 73회를. 모든 교양은 남 다시. 모든 교양은 남 얘기죠. 아무로봐도 알려주는 남 얘기 73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문화평론가 이동규 대표님. 안녕하세요. 의문의 그녀 시온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작가 홍대선입니다. 이번 주에 이 프랑스 축구와 프랑스 정치를 완전히 끝내기 위해서 저희가 꽉꽉 담아왔습니다. 이번 주도 방송 들어가기 전에 좀 걱정스러워요. 오늘 대표님이 걱정스러워요. 대표님 평소와 다르고는 핫식스를 드셔서 이거 지나가다가 아는 사람을 만나서 내일과 모레 에너지를 오늘 땡겨 쓰시는 게 아닌가. 제가 늘 무슨 일 있나. 난 이미 미래를 살고 있어. 걱정하지 마. 달리고 있구나. 제가 우리나라 월드컵 대표팀 축구를 보고 지쳐가지고 그냥 작가 하기로 했어요. 나 그거 너무 웃겼어요. 그 표현. 왜? 진출 당했다. 그 표현 너무 웃겼어요. 난 그거 밤에 하길래 난 자서 경기를 안 봤는데 아침에 일어났더니 반응이 후끈하대. 난리 났더라고. 근데 0대0 경기가 왜 후끈해요? 보시면 합니다. 자, 저희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저한테서 뭐 달라진 거 느껴지지 않나? 뭐요? 아니 그 내 머리에서 반짝반짝이 아니라 빽빽. 흑채가 맞다 이거. 흑채는 아닙니다. 그럼 뭐 한방? 사람의 머리카락은 동물의 털이라는 거지. 그래서 동물 세포로 모근을 복원한다는 거지. 어떻게 돼? 가능합니다. 티스템 연구소의 동물줄기세포 배양액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나 이거 되는 거 보고 진짜 충격받았다니까. 지금 티스템 두피 클렌저와 두피 에센스를 검색해보세요. 과학이 당신의 모발에게 주는 선물, 티스템입니다. 자, 추석이 다가옵니다. 추석 선물로 제일 좋은 건 뭐다? 남 얘기몰에서 사시면 되죠. 특히 검증된 거. 하루니아가 원래는 이제 팟캐스트에 광고를 대면서 그 회사가 어렵다가 갑자기 잘 된 이유가 명절을 2번 정도 지나고 나서부터요. 명절에 검증됐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사갈까? 무겁고 비싸고 가성비도 떨어지는 수많은 선물들이 난립하고 있는 가운데 하루니아는 가볍고 싸고 나중에 칭찬듣는다. 여러분 어머님 댁에 하루니아 하나 놔주시죠. 근데 이게 건강식품이라고만 하면은 어른들이 건강식품이 한두 개씩은 다 있으시다 보니까 이게 집에 그런 거 많아 이렇게 하시는데, 그래서 항상 이건 다르다. 이건 진짜다. 개안영통한다. 강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오늘 내일 그리고 모레 해서 프랑스 축구와 프랑스 정치 이야기를 모두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프랑스 이제 지금이야. 이 얘기는. 그 주구장창 하는데 사실 이걸 이제 결론부터 먼저 좀 살짝, 왜냐면 이게 이제 너무 오래돼가지고 사람들이 프랑스 얘기를 뭐 한 달 내내 하고 있어 막 이렇게 하는데, 사실 프랑스 얘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오늘까지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우리의 미래예요. 아까 내가 얘기했던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의 미래를 살고 있어. 우리의 미래가 나 되면 다행일 것 같아. 물론 그렇지. 어쨌든 OECD 20개국 정도, 상위 20개국 정도 안에서는 우리의 미래입니다. 이 미래를 미국이 먼저 시작을 했는데, 미국은 시민과의 전쟁으로 어쨌든 귀결을 냈어요. 그놈의 애국법 뭐 어쩌고 하면서 그 흔히 말한 모든 국민을 잠재적 테러리스트로 몰고, 이제 프랑스는 또 어떻게 갈지가 이제 심판대 오른 거고, 좀 더 뭐랄까 미국보다는 본격적이지 않은 느낌으로 대응해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결론은 결국 어쨌든 간에 저희가 이 얘기를 통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의 미래다. 미래죠. 그 마지막 이야기를 나눠보기 전에, 그래서 프랑스와 우리 사회를 비교하기 위해서 최근 웹에서 많은 공감을 얻으면서 퍼날라졌던 수기를 하나 가져와 봤어요. 왜 가져왔냐? 진보 성향 커뮤니티, 보수 성향 커뮤니티 모두에서 지지를 받은 포스트예요. 인터넷에 이미 광범위하게 공유가 됐고 작성자 본인의 이의도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가져와서 읽어보겠습니다. 도덕적 가치 판단을 다 배제하는 거고요. 편집도 없이 그냥 그대로 읽어보는 겁니다. 저는 조선족의 성지, 서울 대림동에서 초중고 다 나온 토박인데요. 더 이상 못 버티고 곧 이사 예정이긴 하지만 조선족에 관해선 거의 전문가 수준입니다. 처음에 조선족 밀려 들어올 때는 한글도 모르는 조선족 투성이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사투리는 여자들이 더 빨리 고치더군요. 요즘 웬만한 젊은 조선족 여자들은 사투리 안 씁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우연히 여자를 만났다가 나중에서야 시발 너 조선족이었어?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크크크.
생긴 거나 패션 센스, 특유의 조선족 팔자걸음이 남아있는 경우는 많지만 대림동 짬밥 탓에 딱 보면 90.9 조선족인 줄 알겠더군요. 암튼 10년 전부터 남구로 쪽으로 해서 대림역까지는 완전 조선족들이 점령해서 유흥가처럼 변해버렸고 한국 사람들은 하나둘 다 떠났고요. 이쪽에서 유흥업을 하던지 그쪽 계통에 2, 3개월 관광비자로 들어온 중국 오리지널 짱깨녀나 조선족 여자애들 대는 보도방하는 조선족 애들 중에는 돈 많이 벌어서 페라리, 포르쉐, 쥐바겐 타고 돌아다니는 것도 봤네요. 이 새끼들 돈 좀 벌면 한국 사람들 거만 떠는 건 좆도 아닙니다. 온통 금칠하고 돌아다녀요. 이미 조선족은 엄청 세력화되어서 대림역 주변 몇몇 가게들은 한국 사람들은 손님으로 안 받는 데도 있고요. 한국 사람이 눈치 봐야 할 때도 많습니다. 지들끼리는 조선족 사투리 쓰다가도 한국 사람들만 만나면 지들끼리 중국어로 시부렁대고 때로 몰려다녀서 마주치면 움찔움찔합니다. 조선족과 시비 붙으면 무조건 피하세요. 때로 달려들어 다구리 놓거나 뒤돌았을 때 연장질합니다. 제 알던 노래방 사장님도 조선족하고 요금 시비 붙어서 칼 맞아 돌아가셨고 제 아는 동생은 쓰레기 무단투기하는 조선족 연하고 말다툼하다가 아는 조선족 새끼들이 때로 몰려와 다굴 놓는 바람에 크게 다친 적이 있거든요. 더 족같은 건 이 새끼들은 합의 보상 같은 거 없습니다. 그냥 교도소 가고 말거든요. 경찰서 가서는 내 중국에서 왔어. 내 중국에서 태어났단 말이오. 이 개소리만 계속 반복합니다. 이쪽 교육 환경도 너무나 열악해졌고요. 초등학교 인원 절반 이상이 다문화 가정인지 조선족 짱깨 가정인지 뭐 그렇습니다. 애새끼들은 얼마나 포악한지 놀이터에서 싱싱카 휘두르며 쌍욕을 또래 친구들에게 퍼붓는 애새끼가 있길래 혹시나 해서 영화 황해 면정학 톤으로 네 어마이 중국에서 왔니? 라고 하니까 고개를 끄덕이고 더군요. 이런 세스케 같은 새끼 친구를 괴롭히면 아니 되지. 한마디 해줬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웃기긴 웃깁니다. 나의 고향이나 다름없는 대림동 이렇게 변하니까 좀 씁쓸하네요. 딱 열흘 후면 떠납니다. 후훗 조선족 새끼들한테는 여기가 천국이죠. 진짜 여기서 직업교육 받고 취업하면 의료보험 산재 다 되고 늙은 부모까지 데리고 오면 기초 노령연금까지 다 받아먹고 다문화 가정인지 지랄인지 뭔 혜택도 있고 시발 여기 여태까지 의료보험에 각종 세금 내고 산 한국인만 봉이죠. 뭐 조선족 짱깨 새끼들 보면 열불나서 이사갑니다. 암튼 이래저래 조선족과 얽힌 사연 많긴 한데 이만 줄이겠습니다. 여기까지고요. 또 최근에 며칠 동안 화제가 됐던 포스트가 있어요. 그분은 이제 약사분이신데 네. 그분이 쓴 거는 조선족들이 어떻게 와서 거의 공짜로 한국의 치료를 받으면서 한국인들의 세금 그리고 약사들, 약사 사업자들에게 피해를 입혀가면서 편법으로 비싼 약을 타가지고 거의 공짜로 한국인의 세금으로 치료를 받는지 뭐 거기 뭐 브로커도 있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럼 굉장히 좀 얄밉다는 식의 그런 포스트도 최근에 화제가 됐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금 이 아재라고 할게요. 보통 이분을 보배드림 아재라고 칭하더라고요. 대림동 떠나는 보배드림 아재. 최근 JTBC 뉴스에서 대림동이 정말 그렇게 삭막한가 하면서 이렇게 뭐 밀착 취재를 해서 거기 사는 시민들한테 네. 인터뷰도 하고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뭐 똑같아요. 여기 또 뭐 이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험악하지 않다. 그러니까 여기 뭐 면가나 488로 살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취재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뉴스에 나와서 여기도 사람이 산다. 뭐 그런 분위기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런 식의 얘기들이 이게 한번 이미지가 확 생산되면 도시괴담처럼 그렇죠. 도시괴담 되잖아요. 우리 미국 드라마 와이어 보면 절대 볼티모어는 가고 싶지 않고 그렇죠. 뭐 그런 거 있잖아.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실제로 취재를 가보면 네. 별로 없겠지. 말하자면 뭐 당연히 돈 벌려고 왔겠죠. 조선족 분들이 와서 성실하게 살아가겠지. 그런데 이 아재가 말하듯이 뭐 연장질하고 이런 사람들 100명 중에 5명만 눈에 띄면 그거는 뭐 피해자면 피해자고 그걸 보고 겁을 먹는 그 주민들도 주민들이고 이분들한테는 굉장히 강렬한 경험이거든요. 뭐 그런데 이 아재의 옳지 못한 표현 이런 시선에 불편한 분들은 당연히 계실 거예요. 여기에 저희가 동의하는 것도 네. 아니고 마치 그 조선족 면장학도 너무 웃겼어요. 아니 근데 마치 그 조선족들을 무슨 그 외계에서 침입한 생물처럼 묘사를 하잖아. 그죠. 근데 그런 것과 상관없이 마음만큼은 이해하실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 글을 비판하긴 쉬운데 자 입장을 바꿔서 우리가 저 아재의 입장이라고 하면 대림동을 떠나지 않을 자신이 있는지는 의문이에요. 이 현실적인 문제까지 보면 이분의 감정과 선택을 이분의 표현은 뭐라고 할 수 있어도 이분의 감정과 선택을 뭐라고 할 수 있냐라고 하면 그럴 수 없거든요.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지. 뉴욕시에서 내비가 고장나서 운전을 잘못해서 할렘으로 들어갔는데 흑인들이 잠재적인 무슨 차량 도주범은 아니지만
왠지 겁이 나서 그렇죠. 이렇게 사거리에서 신호도 무시하고 그냥 막 달리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 그것까지 자기가 정치적으로 올바라야 돼. 아니야. 나는 흑인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신호도 항상 지켜가면서 볼 거야. 저기 흑인이 뭔가 들고 다가오지만 아닐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자기의 생각과 그런 입장과 또 자기가 정치를 올바라야 된다는 자기의 정치적인 어떤 그 이념, 신념 이런 것과는 조금 갭이 있을 수 있죠. 현실 생활에서. 그리고 거꾸로 조선족 분들한테 뭐라 하기는 쉽냐는 거예요. 제가 아는 선배가 프랑스에서 살고 있어요. 네. 프랑스에서 이제 그 철학 박사신데 한국에 못 들어와요. 철학과 그대로 하시는 분이 계시단 말이에요. 네. 우와. 한국에 못 들어와요. 왠지 알아요? 왜냐하면 애가 둘인데 미래가 없어. 애가 둘인데 당장 교육비부터 해서 프랑스는 다 책임져 주고 있잖아요. 네, 그죠. 사실 그걸 기대하고 프랑스에 유학을 가신 거기도 해요. 그 선배 부부가. 그러면 지금 그 이 대림동 아재가 욕하고 있는 조선족들 네. 똑같아요. 이 형의 입장은 프랑스인들의 세금을 이용하러 간 거예요. 그죠? 따지고 보면 그럼 그 선배는 뭐 프랑스의 기생충이라고 제가 불러야 돼요? 아니잖아. 지금 이 조선족들 저러면서도 중국에 돌아갈 생각은 안 한다고 화낼 분들도 계실 거거든요. 그런데 그건 우리가 지금 한 달째 얘기하고 있는 프랑스에 사는 알제리인들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어쩔 거냐는 거지. 그 이거보다 더한 거 나는 오히려 알제리는 이렇게 표현할 것 같아. 우리가 베트남전 가서 한 일이 많은데 그간 한 10수년간 농촌에 여성이 없어서 베트남 여성과 결혼을 추진해서 실제로 다문화 가정 중에 베트남 가정 여성이 가장 많죠. 비율이. 네. 그분들이 2세가 여기에 와서 이제 다문화 가정을 이뤘는데 우리가 청산하지 못한 역사 중에 분명히 한국군이 베트남전 가서 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있죠. 이게 알제리랑 비슷해요. 알제리 프랑스 관계랑. 그래놓고 만약에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나중에 이제 우리 한 10수년 후에 국가대표 축구팀이 됐다고 쳐보자고요. 어머니가 베트남 여성이고. 그럼 베트남에서 무슨 소리를 들을 것이야. 그치. 그리고 걔가 만약에 예를 들어 뭐 이렇게 국가를 안 불렀다거나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저 새끼 역시나 이런 말소리 안 듣겠어. 그럴 거 아니야. 갑자기 궁금한 거 있는데 우리나라 그 혼혈이면 군대 안 가잖아요. 남자 지금도 그래요? 안 가죠. 아직도 안 가요? 아 그래? 나 몰랐어. 안 가요. 혼혈은 군역이 빠져요. 아 그래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우리나라도 순혈주의 국가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사실은 헌법이 이제 바뀔 때가 됐어요. 나 고백할 게 있다. 방금 이 말 듣자마자 내 안에 옳지 않은 게 확 솟아올라왔어. 뭐예요? 근데 이건 얘기해 봐야 될 것 같아. 뭐? 내가 확실히 1세기 백인 중심의 미감을 갖고 있나 봐. 다니엘 헨인 좋겠다 뭐 이런 생각 있잖아. 그렇지. 잘생겼는데 군대도 안 가. 근데 나는 못생겼는데 군대도 끌려가. 뭐 이런 기분 있잖아. 난 왜 억울한 거야 라는 느낌이죠. 왜 갑자기 초점이 1세대 백인으로 그렇게 맞춰지니까. 생각하면 진짜 억울한 거지. 다니엘 헨이가 한국에서 벌어서 한국에서 유지하고 있는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못생긴 우리가 지켜주기 위해서 그치. 가가지고 삽질하고 온 거 아니야. 맞아. 생각하면 열받지 당연히. 이게 바로 아까 그 조선족. 오빠 빨리 미국으로 가. 여긴 아니야. 조선족 그거를 비토하는 대림동 아재의 마음이 바로 이런 식으로 불 끓어오르는 거야. 그래서 딱 그런 거지. 그 군대 가서 피부 다 망치고 늙어서 아재 되고 왔더니 그치. 여자들은 우리를 좋아해주지 않고. 언제는 피부 좋았던 것처럼? 아니 저 원래 피부 좋았습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끝도 없어. 근데 사람이 한 번 열받잖아요. 그죠. 열받아서 그치. 이런 식으로 사실을 다 사실들이에요. 사실을 채집하기 시작하면 사실 나보다 다니엘 헨이 훨씬 좋아지 여자들이. 사실을 채집하기 시작하면 사람이 빡쳐요. 증거는 채집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저는 그거를 어디서 봤냐면 예전에 이제 그 뭐 미팔군 이런 데서 흑인 혼혈인 분들 있잖아요. 근데 지금 뭐 50이 넘고 막 이런 분들인데 네. 그분들 애환을 그리는 그런 다큐 같은 게 있었는데 거기서 군대를 안 간다 그러시더라고요. 아 그랬구나. 만약에 그 가난한 사람들만 다문화 가정을 이루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요. 요새 괜찮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요. 전소미 대표적인 게 전소미. 아니 그러니까 어머니가 동남아인이라고 해도 그럼요. 예를 들어서 동남아에 여행 가서 만난 그런 가정도 있어요. 굉장히 번듯한 경제적으로 굉장히 좋은. 그런데 사실 한국 남성들에게 군대를 갔다 오는 것은 경력 단절, 학업 단절에 굉장히 치명적이거든요. 근데 군대를 안 가. 근데 애가 공부를 잘해. 그래서 남들보다 빨리 성공하고 빨리 취직하고 빨리 돈 벌었어. 그 모습을 보고 기분이 군대 갔다 온 한국인들이 기분이 좋을 수는 없어요. 그건 없어요. 물리적으로 기분이 좋을 수 없어요. 예전에 사야카 씨라고요. 지금은 안 하시는데 블로그를 굉장히 활발하게 하시던 일본인 여성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한국에 이제 어학연수 왔나 이렇게 하다가 한국으로 계속 사시기도 하고 그러다가 한국 분이랑 결혼하신 걸로 알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포스팅에서 한국 분과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는데 본인은
집이 그렇게 불우하지도 않고 그런데 다문화 가정이라는 이유만으로 자기 아이가 생기면 혜택이 너무 많다는 거죠. 요새 왜 유치원 수참 엄청 어렵잖아요. 그죠. 근데도 먼저 1번 이렇게 먼저 순서가 가고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까지 내가 이런 혜택까지 받아야 돼? 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그분은. 얘기가 사야카 씨가 사야카 씨는 순수하게 하신 얘기일 텐데 그 얘기는 위험해요. 왜 위험한지 제가 설명을 드리면 사야카 씨는 일본이라는 선진국에 오셨고 남편분도 중산층 보니까 그분들은 중산층이에요. 네. 그죠. 그런데 그분들에겐 불필요하게 받는 내가 왜 한국인의 세금으로 이런 도움까지 받아야지라고 싶은 그 혜택들 있죠. 그게 어떤 가정에 어떤 캄보디아 출신의 주부한테는 굉장히 절실한 혜택일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그 여성이 사야카 씨의 블로그를 보면 미울 거예요. 사야카 씨가. 나는 이것 때문에 간신히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분은 왜 저러지? 그러니까 우리가 한 달 내내 한 얘기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이게 단순히 프랑스 사람들만 그런 거 혹은 방금 말한 대림동 보배들이만 아재가 혹은 뭐 군대 갔다 온 남자애들이 뭐 비토하는 것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것으로 양산되는 그 어떤 그 들끓는 감정의 요체가 여기에요. 여기에 있고 그리고 이거를 미리 살고 계셔 이분들이. 윈터 이즈 커밍인데 그게 이제 프랑스 이즈 커밍이다.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프랑스가 그치 우리 이걸로 치면 윈터 이즈 커밍으로 굳이 얘기하자면 왕자의 게임에 프랑스가 북쪽이지. 우리가 장벽이지 장벽. 외국인 노동력 그다음에 별 같은 건 없다. 외국인 이주민이 전 세계적으로 없는 나라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편의 나라잖아요. 네. 이미 아까 왜 이제 그 대표님 하신 것처럼 농촌으로 결혼하신 분들 지금 이미 그 애들이 군대 갈 나이 됐거든요. 엄청 오래됐잖아요. 근데 너무 묻혀 있잖아 그 얘기들. 그럼요. 애들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왜 DC의 잉여들 주식 갤러리인가? 네. 그 야구 갤러리인가? 걔네들이 만들어낸 좋은 말이 있어요. 대한민국의 인권 현실, 인종, 대한민국의 인종주의를 보면 딱 TV만 보면 된다. 그렇지. 그러니까 황백 혼혈이면 예능에 나오고 황황 혼혈이면 다큐에 나온다. 러브인 아시아 이런 데 나오죠. 그지. 이거 진짜 옳지 않은 말이지만요. 전소미가 백인 혼혈의 그 아름다운 그 외모를 지녔기 때문에 그 101명의 연습생 중에서 센터가 됐다고 라고 나는 생각을 일정 부분은 한단 말이야. 만약에 그녀가 나 굉장히 위험한 얘기 한번 해볼게요. 흑인 아버지였다면 물론 흑인도 흔히 말하는 1세기의 미국의 윌 스미스 같은 그런 스타일 아니라고 알잖아. 내가 지금 무슨 얘기 하는지. 그런 배경을 가진 사람. 옳지 않은데 그 옳지 않음을 받아서 더 옳지 않게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백인하고 황인종이 섞이면 되게 예쁠 것 같잖아. 백인은 되게 좋은 유전자를 줄 것 같은 우리의 경험치가 있잖아요. 실제 아름다운 사람들이 TV에 보이니까. 근데 제가 미국에 이제 있을 때 느꼈던 건데 외모가 중산층 지구에 있는 좋은 차를 몰고 있는 예를 들어서 베트남계 미국인들은 외모가 아주 멀쩡한 거야. 깨끗하고 범듯한 거예요. 하층민 백인들을 보면 못생겼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게 삶의 조건하고 굉장히 큰 차이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야. 하층민 백인도 다 잘생겼을 거야. 그래요? 백인은 무조건 다니엘 헨이야. 다 다니엘 헨이야.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좌우의 경계가 흐트러질 날이 올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 이미 흐트러진 부분이 있습니다. 거시적으로 보면 조선족 포함해서 외국인 인력을 받아들이는 거는 값싼 외국인 노동력을 불러들여서 전체 노동력, 임금을 깎겠다는 거거든요. 이 100%의 노동시장에서 1%, 2%만 싼 인력이 들어와도 노동시장 요동칩니다. 지금 뭐 거의 한 10% 뭐 이 정도 된다 그러죠. 네. 외국인 노동력 어마어마한 건데 이 비율은 거의 지금 우리의 임금을 규정하는 수준의 숫자예요. 근데 다문화를 품자라고 하는 거는 거꾸로 진보적 태도가 돼요. 이게 지금 문화적 태도와 경제적 태도가 엇갈려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 인력을 쫓아내자 경제적으로는 사회주의적인 거예요. 근데 문화적으로는 극우적이 되지. 네. 우리도 좌우의 경계가 지금 흐트러져 있어요. 지금 그래서 자본, 보수, 조선일보 이쪽만 놓았어요. 사실은 이 사람들은 책임도 안 줘도 되고 책임은 한결에 경향해줘야 돼. 다문화를 이해합시다라는 얘기를 한결에 경향만 계속하는데 다문화를 이해하고 인정하고 품절하고 그분들이 계속 말하는 순간 우리의 그 노동 임금 있죠. 네. 계속 내려가게 돼 있어요. 자본의 편에서.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역시 축구 잘하는 나라죠. 아르헨티나 축구팀에 흑인 있는 거 본 적 있어요? 없죠. 그 정책적으로 유입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남미 국가들은 다 백인이 세웠죠. 근데 거의 백인만 있는 나라가 아르헨티나가 유일한 이유가 백인 비율이 이 나라가 전 세계 제일 높습니다. 95%던데요. 네. 왜냐하면 자본가는 소수고 대다수는 노동자예요. 값싼 인력이 유입되면 유색인종 인력이 유입되면 노예 형태든 뭐의 형태든 유입이 되면 아르헨티나 노동자들의 노동 가치가 떨어져요. 네.
그러니까 대다수 국민들의 삶은 힘들어져요. 자본만 좋지. 그래서 매우 진보적인 경제적 결단에 의한 결과가 지금 아르헨티나의 백인 비율이에요. 드높은. 근데 경제를 떠나서 문화로 가잖아요. 아르헨티나는 백인 우월주의가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나라예요. 우리 남미에서 백인 수녀를 우리만 지켰다. 진짜 이거 침략자 감성이거든요. 근데 진짜 우리 알지만 수녀리 어딨어. 그렇다 하더라도 눈에 보이는 결과로서의 백인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아르헨티나처럼 되는 건 지금 물 건너갔어요. 우리의 미래는 아르헨티나냐 프랑스냐 비교하면 우리 미래는 프랑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축구 얘기할까요? 아니 근데 난 이 얘기가 참 재밌더라고요. 왜냐면은 이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누구를 얘기해서 좀 불쾌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그냥 예를 든 겁니다. 그 보통 진보 언론에서 노조라든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진보적인 그 의제로 놓는단 말이죠. 근데 이제 사실 그것도 어쨌든 간에 어떤 하나 이익 집단으로서의 그 경향인데 단지 그게 노동자라는 의미 때문에 진보성을 약간 담지한다. 뭔가 좀 더 민중의 어떤 그 의지를 담지한다. 이런 쪽을 갖고 있을 뿐인데도 그게 거의 온전한 정의인 것처럼 약간 얘기가 되어지고 사실 그 우리 리버럴리언 방송에서 그거를 숱하게 지적하셨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르헨티나 얘기가 너무 뭔가 그러니까 너무 그린 듯한 거야. 이게 그러니까 난 사실 아르헨티나 예를 몰랐는데 이 예가 조선일보가 바라는 시기면 이런 시기일 거잖아요. 좀 부자연스럽죠. 근데 재밌는 건 만약에 지금 같은 유입되는데도 불구하고 더 이상 임금을 떨어뜨릴 수 없다거나 혹은 대기업 현대자동차나 그런 대기업의 그 정규직들이 더 이상의 그거를 용납할 수 없다라고 했을 때 그들이 바라는 그림도 조선일보와 그림이 같아질 거라는 거죠. 그죠? 신기하잖아. 어쩌다 보니. 근데 그들은 조선일보를 비토할 거란 말이죠. 그렇죠. 재밌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 외국인 노동자들의 삶의 현실이란 게 있어요. 네. 우경화된 사람이라면 다 자기들이 보고 싶은 것만 봐. 우경화된 사람이라면 아주 그냥 한국의 기생충이야. 한국 국민들의 세금을 쪽쪽 빨아먹고 기생하고 있는. 근데 좌경화된 뭐 좌경이란 말이 좀 웃기지만 좌경화 우경화가 재밌다. 이게. 만약에 좌경화 됐다는 표현은 쓰죠. 공평하게. 경화라는 말이 들어가는 순간 좌든 우든 간에 내가 금메달을 쓰면 좌경화 좌쪽에다 좌경화라고 하면 싸우자란 말로 들리고 우경화도 마찬가지죠. 우쪽에다가 싸우자란 말로 들려. 그렇지만 그렇게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네. 좌경화된 사람이라면 무조건 따뜻한 시선으로 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엄청난 차별과 폭력을 당하고 있고 그게 기본 전제일 거예요. 우리가 품어야 되는 소외된 이웃으로 우리가 생각하겠죠? 어떤 식으로 더 손을 내밀고 다가가야 될지 그렇게 미리 결론을 세워놓고 접근할 거란 말이야. 그런 접근에서 나온 영화가 있어요. 옛날에 2009년에 반두비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 반두비요? 예. 네. 그 영화를 굉장히 야심차게 만들었어요. 그 찍은 사람들이.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에 와서 실제로 일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보여줬어요. 상영을 한 거예요. 좀 웃기잖아 그 자체가. 근데 그 외국인 노동자들이 영화를 보고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 사람 반응들이?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 저렇게까지 고생은 안 하는데. 머릿속에 있는 거 들으셨구나. 저 주인공은 바본가? 아니 경찰서 가서 신고하면 돼요. 그리고 우리 도와주는 사람들도 있고 맞아. 우리 담당 부서도 있고 가서 아니 그 월급도 악덕 사장 만나면 70%까지 한국이 보존해줘요. 근데 왜 저러지? 저 영화 속 주인공은 왜 저럴까? 다들 이러고 있는 왜 거야. 신고를 안 해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아침 드라마처럼. 그러니까 진실은 우리나라에 와서 낄낄거리면서 한국은 봉의 나라군 이러면서 막 우리 세금을 쪽쪽 빨아먹고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 어느 한쪽에서 진실은 막 그 어디 가서 막 엄청나게 맞으면서 어딜 가나 힘들게 맞고 욕먹고 막 엄청 우리 사회에 착취당하고 이런 그것도 아니고 그 중간쯤에 있어요. 다들 그렇게 그냥저냥 아니 그러고 어떻게 삽니까 사람이. 다들 그냥저냥 이러면서 열심히 살고 있는데 보고 싶은 쪽만 본다는 거지. 예전에 새누리당의 어떤 의원이 그거 발의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 이제 최저임금한테 외국인한테는 안 지켜도 되는. 안 지켜도 되게 하자. 발의한 적이 있어요. 그게 결국은 우리 전체 노동시장의 임금을 떨어뜨릴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렇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리즈를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실 이 얘기가 아날람을 하면서 했던 수많은 결들의 얘기에 어떻게 보면 한 총집합편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죠. 아니 총집합은 박준영이지. 그건 이제 기결은 거기지. 그지. 그 기결은 거긴데. 그거는 총집합 정도가 아니야. 우리가 가야만 우주야 우주. 우리가 가야만 할 노스텔지야. 스페이스. 코스모스. 그분과 콘택트해야 돼 내가 지금. 데스티네이션. 그러니까 이 총집합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맨날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게 과연 진보 담론인가?
보수의 담론인가. 사실 그런 걸 허무는 작업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노력해 보려고 했던 건데 사실 여기가 거의 그 경계 거의 그렇죠. 최전선. 첨예하게 된 곳이죠. 네. 진보고 뭐고 여기 지금 다 허물어져 있어 지금 여기. 적어도 우리가 여태까지 편안하게 진보라고 믿으면 나 좋은 사람이 될 것만 같은 그리고 혹은 편안하게 보수라고 하면 국가와 민족을 생각하는 보수 우익이 되는 것만 같은 그런 착각 속에 있는 보수고 진보고 간에 어떤 모든 사람들을 뇌를 동공지진을 만드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보수와 진보의 진영이라는 게 굉장히 강고해 보이지만 그렇죠? 얼마나 허상인가. 그것이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가. 저랑 가까운 지인의 남편분이 이제 작은 그 업체를 운영을 해요. 네. 근데 뭐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 이런 공장 작게 하는데 거의 외국인 노동자를 쓴단 말이에요. 외국에서 오는데 이제 최근에 술을 한잔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최저임금이 많이 확 올라버리고 계속 최저임금 10,000원을 얘기를 하잖아요. 최저임금 10,000원 오르면 다 망한다. 지금도 근근한데 10,000원을 오르면 여기 지금 이런 식으로 공장에서 외국인도 왜냐면 10,000원 맞춰줘야 되니까. 그죠? 아니면은 이제 다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10,000원 맞춰주면은 정말 다 망한다. 이거 될 일이 아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평소에 막 보수적인 발언을 한 사람이냐? 그렇지도 않아요. 외려 정치에 크게 관심 없고, 그야말로 먹고 살기 바쁘지. 정치 뭐 이쪽이 그래도 뭐 좀 낫겠지 이런 사람인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확실히 제가 느낌인데 왠지 그 옛날 이제 이런 류의 우리 그 진보 담론이나 보수 담론 얘기하다 보면 이제 주로 1, 2차 대전 얘기하고 네. 나치 홀로코스트라든가 근데 그거는 너무 명명백백하잖아. 미국의 근대 법이라든가 왜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라든가 네. 뭔가 그러니까 인류의 그 이성과 지성이 쌓아 올린 그 문명의 금자탑 같은 걸 주로 얘기하다 보면 우리가 거기서부터 되게 멀리 와서 진짜 최첨단 사회에 있는 것만 같거든요. 그건 왜냐하면 너무 옛날을 봐서. 네. 근데 이제 요즘 얘기를 파니까 마치 내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요. 특히 이 프랑스 얘기를 이제 거의 한 달째 하면서 느끼는 거는 아마 19세기 초반에 살던 사람도 이런 기분이었겠지라는 느낌 있잖아. 왜 대공황 왔을 때라든가 1차 대전 끝나고 막 그런 직후였을 때라든가 2차 대전이 막 한창 하고 있었을 때라든가 사람들이 이런 기분이었겠지. 이거 어디로 가나 이거잖아. 어디로 가나 이 집 뭐 좌도 모르겠고 우도 모르겠고 앞도 없고 뒤도 없고. 그리고 이제 임금 얘기 나왔으니까 말인데 임금 문제. 돈을 받아서 노동을 하고 먹고 사는 문제는 고대 이집트 시대에도 굉장히 치명적인 문제였어요. 파라오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그 집권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파라오야 UFO가 있잖아. 그래서 피라미드를 지었습니다. 피라미드를 지으면 노동이 창출되죠. 노동이 창출되고. 그럼 그 4대강 같은 거였단 말이야? 뉴딜 같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뉴딜이나 4대강이나 어쨌든. 아니야. 그래도 뉴딜 쪽이 더 맞아. 그래. 뉴딜 쪽이었어요. 그 피라미드를 지음으로 해서. 어쨌든 토건이다. 토건이다. 맞습니다. 토건입니다. 근데 그 토건을 왜 했냐면 그 토건을 피라미드를 지을 돈은 파라오 지갑에서 나오죠. 파라오 지갑은 세금이죠. UFO. 그 세금 국민들로 그 백성들로 받은 세금을 가지고 백성들의 삶을 유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라미드를 지음으로써 땅이 없는 사람도 있고 많지 않습니까? 자, 고용을 창출하죠. 고용 창출되면 수요 공급 법칙에 의해서 사람들의 임금이 상승됩니다. 다 그런 식으로 맞추는 거거든요. 그게 옛날에도 치명적인 문제였고 사실 그런 스킬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피라미드 같은 거대한 구조물을 지을 수도 있다는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문명이 오래 가기도 한 거거든요. 네. 그 파피루스에 남아 있잖아요. 당시에 그거를 했던 그 근로자들 노예이기도 하겠지만 그들이 굉장히 근로 조건이 좋았더라고요. 그렇다. 술도 먹고 밤에 아침에 쉬는 늦게 것도 잘 쉴 수 똑같아. 있고. 아침에 늦게 나 술 먹고 막. 자, 저희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하루의 건강을 위해 아로니아 농축액을 물에 섞어 마시는 것도 귀찮다고. 그런 당신을 위한 평산네이처의 새로운 야심작 하루니아. 하루에 한 포 알약으로 섭취하는 아로니아 농축액입니다. 이제 건강과 함께 간편함도 챙기세요. 국내 최대 함량, 최다 판매를 자랑하는 평산네이처가 만들었습니다. 전 편한 게 제일 좋아요. 하루니아. 자, 여러분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평산네이처 하루니아. 명절의 힛 아이템이다. 칫솔도 하나씩 새로 장만하시고요. 그치. 어르신들에게 칫솔은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니아 새알을 먹고 모어티 칫솔로 이발을 닦고 아침에 싱귤라 커피를 내려 먹고 시작하는 하루는 얼마나 건강할지. 그리고 상상만 해도 우리 그 대학에 들어가는 혹은 이제 사춘기를 맞이한 조카들에게 대벌프 지갑이나 이어폰을 사주면서
이게 완벽하다. 진짜 가죽이 좋다라든가 이 이어폰 좋다. 아니 대표님 이거 완벽한 인생 아닙니까? 역시 남 얘기 모레오면 좋은 사람 된다. 다 해결됩니다. 좋은 아들, 좋은 삼촌, 심지어 좋은 남편. 탈모도 걱정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네요. 티스템도 있다. 결정적이네 그게. 결정적이다. 그러네. 사실 티스템이 내가 봤을 때는 남자 어른 선물에겐 최고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가격이 좀 있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 가격이 좀 있는 게 조금 우리가 여러분 선물은 원래 가격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지. 얼마짜리인지가 이게 중요해. 탈모에 드는 약인데 비쌉니다 하는 순간 신뢰. 이것은 알겠구나. 티스템은 영업용으로도 가능하다. 그렇습니다. 의리 가백에. 아 이거 너무 부끄럽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니까. 부끄럽다. 근데 저는 우리 이어폰 있잖아요. 네.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차음 된다 했잖아요. 근데 차음이 생각만큼 무섭고 뭐 그렇게 되진 않는데 근데 그것보다는 밖에서 좀 저어대면은 저는 공부하는 애들한테 사실 괜찮을 것 같아요. 요새 인강 같은 거 다 듣잖아요. 근데 이게 저 바깥의 소리가 딱 차음되니까 집중하기 난 괜찮을 것 같거든. 아니면 음악 들으면서 공부하는 것도. 이 녀석들이 인강을 끝까지 들을까? 그거야 지가 알아서 해야지. 공부 내가 시키나. 인강이 아니라 다른 걸 들어도 독서실에서 처음 되면 좋죠. 아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훌륭합니다. 근데 노래 들으면서 공부해도 딴소리 안 들리니까 딱 집중하기 괜찮더라고요. 어쨌든 남 얘기 모레 오면 좋은 사람 된다. 아니, 좋은 사람 좋은 몰. 남 얘기 인강이 몰. 아니라 좋다. 인강이 아니라 야구를 동영상으로 봐도. 자 시끄럽고요. namyegi.com입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 좋은 몰. 티에리 앙리가 신의 손 퍼포먼스로 아일랜드를 물리쳤죠. 네. 물리친 거라고 치죠. 2010년에 남아공 월드컵에 진출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큰 것이 다가왔습니다. 뭡니까? 화장실 가나요? 비싼 거예요. 경기 중에 갑자기. 비싼 겁니다. 뭡니까? 자히아 스캔들이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자, 자히아 누구냐? 1992년생 프랑스 모델이에요. 풀네임은 자히아 드하르. 이거 근데 사실 대하르인데 진짜 프랑스 사람들이 드하르라 그래. 알제리 출신이에요. 10살 때 엄마와 함께 프랑스에 왔어요. 네. 아버지는 알제리 현지에서 일하면서 돈 묻혀줬어요. 현지에서 기러기 아빠를 했던 거죠. 문제는 이제 스캔들이 2010년에 터졌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잠깐만요. 프랑스 가야 돈 버는데 아빠가 기러기 이걸 가족을 당한 거 아닐까? 돈은 프랑스에서 벌 수 있잖아. 알제리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이것도 그렇지. 기러기 아빠 중에는 교육을 우리 미국이 더 비싼 그런 나라지. 거. 한국보다 미국 가서 벌면 낫지. 근데 한국 여기 기반이 있으니까 여기서 돈 벌어서. 제가 너무 알로봤군요. 아니 그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그 돈이 가고 오는 형태는 왠지 아빠한테 줄 것 같아. 늘 프랑스에서 시온이. 알제리로 간다니까. 이제 자 이 스캔들이 2010년에 터졌는데 자 보겠습니다. 슬럼가에서 당연히 자랐죠. 네. 못 배운 이민 2세가 그러면서 나중에 패션 모델로 성공하게 되는 재능을 타고난 예쁜 10대 여자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은 많겠지만 고급 콜걸도 그 안에 들겠죠. 2010년 프랑스 TV 월드컵 직전에 월드컵 직전은 아니고 한 4월에 네. 보도에서 터졌는데 프랑스 국가대표 선수 4명이 자히아 데와르와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었다는 탐사 보도가 터진 거예요. 이 선수들이 시드니 고부, 카린 벤제마 명선수죠. 프랑크 리베리 그리고 아텐 벤 아르파 이 4명이었어요. 네. 이 선수들의 면면을 보면 죄다 교회 출신 아니면 외국계예요. 시드니 고부는 흑인이죠. 카린 벤제마는 알제리계예요. 아르파는 부모가 튀니지 사람이에요. 리베리는 프랑스 백인인데 빈민가에서 자라가지고 감수성은 이 아랍계 하층민하고 같아요. 오히려. 리베리 얘기 잠깐만 해볼까요? 이 사람 특이하니까. 리베리 가족은 이 사람이 2살 때 다 함께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안 그래도 가난한 가족이. 지금 리베리 얼굴에 흉터가 2개가 아주 줄이 쭉쭉 그어져 있죠. 오른쪽에. 그때 생긴 건데 2살 나이에 얼굴에 200바늘을 꿰맸다 그러거든요. 지금 리베리 얼굴 보면 약간 얼굴이 무너져 있죠. 보면은 성장이 잘 안 된 듯한 비면 얼굴. 저는 그냥 못생긴 것 같던데. 그런데 이제 덜 큰 것보다는 못생긴 느낌이던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그 꿰맨 자국에 밀려가지고 땡겨가지고 얼굴이 자라다 만 거예요. 부분이. 그래서 이제 당연히 어린 시절에 리베리는 인종만 백인이지 극빈층이죠. 그리고 외모도 추해졌잖아. 어릴 때는 더 컸겠죠. 이게 흉터가 크고 하니까. 마이너 중에 마이너인데 그러니까 프랑스 주류 사회보다는 함께 자란 아랍계 이슬람 친구들하고 친해요. 결혼도 알제리계 무슬림 여성이랑 했어요. 와이프 이름이 와히바예요. 이슬람교로 개종했어요. 결혼하고. 이남 이녀를 두고 있는데 자녀들 이름도 다 이슬람식으로 졌어요. 개종했으니까. 아들 중에 이름 하나가 모하메드야. 그러니까 성장기에 얼굴 때문에 콤플렉스가 있을 법도 하죠. 그렇죠. 없어요. 이 사람.
만약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만약에 백인 중산층 지구에 살아서 성장했어도 과연 컴플렉스가 없었을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의문이에요. 아니지. 오히려 더 없었을 수도 있지. 좋은 교육과 좋은 애정을 받아서 둥기둥기 오체투지 뭐 이런 책 쓰면서. 오체 불만족? 오체 투지가 오체 투지가 이 사람아. 어차피 다 같이 소외된 아이들과 함께 자라면서 리베리가 생긴 태도가 있어요. 나 얼굴에 기스 났다. 뭐 어쩔 건데. 멀쩡하게 생기면 고리 한 골 더 들어가냐. 이런 정도의 태도를 갖고 있어요. 그의 외모를 보느라 모두가 아니 이런 적어도 잘생겼으면 옳지 않은 말 좀 하지 마. 그러니까 옳지 않은 말 하자니까 잘생겼으면 광고 모델에서 부수입이 더 늘었을 수도 있지. 그런가. 이 사람 잘 사는데 그러지 맙시다. 아니 왜냐하면 이 세계가 외모 지상주의는 분명히 있잖아. 없는 것처럼 굴면 안 돼 우리가. 그걸 긍정하자는 건 아닌데. 인정하자? 인정이. 누가 인정 안 한대? 근데 리베리도 그렇고 이 선수가 되게 경기 능력이 뛰어났다고 다른 선수들 막 이렇게 얘기한 거 보니까 엄청났더라고요. 아니, 리베리 당연히 엄청난 저는 잘 이제 모르니까. 남자들은 프랑크 리베리라고 그러면 바로 알죠. 뭐 호날두는 또 어찌어찌 맞겠지만 리베리는 막을 수가 없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더라고요. 리베리. 자, 인종만 백인이에요, 리베리는. 사실 이 사람의 성장 배경, 주변 친구들, 지인들은 그냥 교회 빈민가 아랍계라고 보시면 돼요. 네. 실제로 그렇게 살고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들은 다 유색 인종이잖아요. 한마디로 프랑스 사회가 굉장히 귀찮아하는 이뻐해주고 싶을 때만 이뻐하는 그런 계층 출신들이 일으킨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민망한 일인데 자 대표팀 4명의 선수가 레블레 4명의 선수가 한 여성과 잤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콩가루스러운 일이 돼버렸는데 이게 그냥 스캔들이라기보단 가십 아니냐는 거죠. 근데 이게 스캔들까지 확장된 이유는 프랑스에서 성매매는 합법인데요. 왜 스캔들이냐면 성관계를 치른 시점이 자이아가 18살이 되기 전이었어요. 성관계 뭐라고 치르기까지 해야 돼. 아니 그 뭐 돈 주고 치르는 거니까. 괜찮다 치르는 프랑스 거. 국내법상 미성년자인 시절에 성관계를 했단 말이에요. 16살 때. 안 돼요. 이건 불법이야. 이 경우에 미성년자는 법적 문제에서 자유로워져요. 성인의 잘못이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했는가. 이 4선수는 어딜 갔냐면 파리의 나이트클럽에 갔어요. 근데 나이트클럽이라고 해서 무슨 스페인의 이비자 클럽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스페인의 이비자는 어떤 데예요? 이비자가 전체가 굉장히 세련된 나이트클럽으로 돼 있는 조그만 섬이에요. 근데 그런 우리나라 빅뱅 멤버들이 갔다고 알려지는 이비자 클럽 생각하면 안 되고 굉장히 불법적인 냄새가 나는 뒷골목의 우범지대 나이트클럽이었어요. 나이트클럽도 층위가 많군요. 프랑스. 층위가 많죠. 이것도 선수들이 뒷골목 출신이라 편하게 갔겠죠. 본인들은. 스테이지 위에서 미성년자 소녀들하고 트랜스젠더들이 헐벗고 춤을 추는 형태의 클럽이었고요. 이들을 구경하다가 손님들이 원하면 지목해서 성매매를 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는 클럽이었어요. 목적이 분명하네요. 뭐 춤을 추고 나올 수도 있지만 또 이제 손쉽게 또 성매매를 할 수 있는. 또 그럴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선수, 그러니까 몸 파는 쪽에서 선수라고 하는 거죠. 한 건 치르고 나온다는 뜻으로 통칭 링이라고 하는 나이트클럽 안쪽에 준비된 공간이 조성돼 있어요. 룸이 있군요. 뭐 속된 말로 하면 요즘 우리나라식으로 룸빵이라고 하는 여기 당시 16살이었던 자이아를 이 선수들이 지목을 해서 데리고 가서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하고 나왔던 거지. 그러면 이 4명이 다 같이 갔냐? 아니에요. 그건 좀 정말 너무 좀. 따로따로 갔어요. 이 4명은 서로 사이가 안 좋아요. 자이아의 화대는 우리 돈으로 한 310만 원 정도 됐다 그래요, 당시에. 굉장히 비싸죠. 한번 성관계를 하는데 310만 원이면 자이아가 8살 때 프랑스에 왔는데 가족들은 프랑스어를 못하죠. 자기도 못해요. 근데 자이아가 머리가 좋단 말이야. 프랑스어를 잘 구사해야 하는 과목 있죠. 역사나 프랑스어 같은 거. 이런 과목은 못해도 프랑스어가 필요 없는 과목 있죠. 네. 수학 과학을 굉장히 잘했다 그래요. 근데 우리말은 못해. 외국에서 왔어. 근데 애는 예뻐. 근데 머리 좋은 티는 나. 그러니까 당연히 왕따를 당했고 학교에서는 가족들은 가난에 시달리고 하다가 몸까지 팔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그 비싼 값을. 보면 진짜 예쁘잖아요. 지목할 만해요. 그러면서 되게 옳지 않은데 진짜. 비싼 값을 받게 된 건데 자, 당연히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사건이. 자이아까지 검찰에 넘어가죠. 그래서 수사를 받게 됐는데요. 이 선수들의 변호사는 그들은 그때 자이아가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 당연히 변호 그렇게 해야죠. 변호도 당연히 그렇게 했는데 진짜 몰랐을까? 일단 이 가격은 굉장히 비싼 가격인데 그렇죠. 그 화대가 미성년자 프리미엄이 붙은 가격이라고 합니다. 실제. 보통. 하지만 몰랐다. 하지만 몰랐다고 하는 거 증거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뭐 이 사건이 터져서 이렇게 수사가 들어가고 하는 2010년 4월에 유파 챔피언스 리그 4강전이 펼쳐졌어요.
바이엘은 미넨하고 올림피크 리옹이 했는데 미넨에는 리베리가 있고요. 자이아와 잤던. 리옹에는 또 자이아와 잤던 시드니 고부가 있었어요. 네. 이것을 일컬어서 자이아 더비. 아 더비가 같은 팀 같은 연고지가 두 팀이 하는 거잖아요. 연고지가 자이아잖아. 너무했다 진짜. 그리고 자이아는 자이아대로 이참에 스타가 되기 위해서 제대로 된 한마디를 터뜨렸습니다. 카림 벤제마, 아켄 벤 아르파, 시드니 고부는 모두 내 남자다. 나는 그들 모두를 사랑한다. 4명이잖아. 왜 3명만 찍었대? 한 명은 별로였나 보지. 한 명은 언노운 맨. 한 명이 프랑크 리벨이죠. 네. 또 봐준 거야. 와이프 있다고. 이 작심한 태도로 주가가 상승하죠. 있어 보이잖아 이러면 사람이. 그래서 자이아는 패션 모델 칼 라거펠트 있죠. 네. 칼 라거펠트의 러브콜을 받기도 하고요. 잡지 표지도 장식하고요. 인지도가 수직 상승하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유럽 여성들의 워너비가 됐어요. 근데 나도 이게 지금 헷갈려서 그런 거예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 말이 되게 멋있거든. 뭐야? 모두가 사랑했다. 어떤 왜냐면 이제 매춘에 대한 직업적인 평가나 뭐 이런 네. 시스템에 대한 뭐 그런 걸 떠나서 지금 어쨌든 우리가 알기로는 알려진 바로는 자이아는 네. 흔히 말하는 인신매매를 통해 포주에게 착취를 당하며 성착취를 당한 여성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죠. 돈을 많이 번 네. 그러니까 성적 자기결정권을 구사하여 네. 매춘이라는 시스템에 자기가 뛰어들어서 산업 시스템에서 돈을 번 여성인 거잖아요. 네. 일단 그걸 전제로 깔고 이런 말 하니까 이 여성이 되게 멋있어 보인단 말이야. 그렇죠. 이게 뭐냐면 아니 본인이 자기 상품성을 알잖아.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고개 푹 숙이고 후드티 같은 거 입고 네. 가서 잘못했어요. 점점점 이러고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 사람은. 이러는 순간 상품성이 생기는 거예요. 머리 좋은 사람 같아. 근데 그렇지. 뭐 천박한 우아함 뭐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그리고 좀 당당하잖아. 내가 내 몸 팔았는데 어쩔 건데. 근데 나는 그 선수들을 다 사랑해. 이러면 사람이 되게 급이 있어 보여 사실. 근데 그리고 눈물로 호소하기에는 외모가 너무 세. 아니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그것도 있잖아. 이게 진짜 옳지 않은 얘기인데 사실 이 세계에 존재하는 거니까 제가 그냥 말로 해보자면 네. 이 사람들 다 몇십억대 연봉을 받는 이 세계의 셀럽이잖아. 이 남자들이. 그죠? 주급이 10억이고 이렇잖아요. 근데 그 남자들이 나를 좋아가지고 그치. 하나도 아니고 넷이나 달려들었다라는 거에 대한 수액 있잖아. 그렇네. 그 수액 플러스 유럽에서 축구 선수는 남자로서 최고의 섹시 아이콘이야 원래. 그러니까. 그렇지. 맞아. 지단도 인기 많았다 그랬잖아요. 명선수들을 섭렵했잖아. 근데 그런 자기가. 선수들이 나한테 돈까지 갖다 바치면서 좋텐다. 한 명도 아니고 이런 태도. 근데 그 태도로 10대가 보였잖아. 그러니까. 그러면 될성불은 뭐가 되는 거지. 그리고 선수들을 구해준 거는 변호사가 아니라 자이아였어요. 보통은 미성년자를 성착취한 가해자, 피해자 구도로 재판이 진행되게 되죠. 네. 그러면 자이아가 불쌍한 피해자가 돼야 되는데 자이아는 그렇게 돼줄 생각이 없는 거야. 그래서 자이아가 뭐라 그랬냐면 그 사람들은 내가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라고 진술을 해줘요. 이거 미스 슬로운의 장면이군요. 이걸로 구원해주는 거예요. 선수들을. 그러면은 거꾸로 되는 거예요. 이제는 자이아가 돈을 벌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선수들을 이용한 나쁜 년이 될 수밖에 없는 구도잖아. 여기서 자이아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미성년자인 줄 나도 몰랐다.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왜 우리 옛날에 지금 아동청소년 보호법으로 통일되기 직전에 성인 기준이 20세, 19세냐, 18세냐, 20세냐 헷갈릴 때 있잖아요. 네. 딱 그 얘기인 거잖아 지금. 나도 몰라. 근데 법적으로 그게 미성년자 그 나이가 뭔지 모른다. 프랑스도 서툴렀고 그동안. 그치. 프랑스 국내법상 미성년자 연한을 인지하지 못하는 게 이 나라 법? 난 몰라요. 그치. 읽은 거죠. 그렇게 한 거예요. 저 알제리에서 왔어요. 18세 만으로 사는 거예요? 그 얘기를 당당하게 하면 멋있는 거예요. 아는데 저렇게 당당하게 검찰 니네들이 증거를 대봐라. 내가 알고 있었다는. 뇌를 해부할 거예요? 생일이 지나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자이아 얘기를 한번 해보면 지금 뭐 하고 사냐? 굉장히 잘 삽니다. 이 사람이 경영 센스도 아주 좋아가지고 자기 이름을 건 기성품 란제리 브랜드를 만들었어요. 이게 대박이 났습니다. 이게 참 섹시해요. 그 사진이. 근데 진짜 이 사실 얼평이라는 걸 별로 좋은 게 아닌데도 이분은 어쨌든 얼굴로 어떤 상품성을 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응해서 얘기해보자면 이분 진짜 외모가 타고났어. 그죠.
유럽과 미국에서 빅히트라고 하고요. 한국 진출도 지금 고려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란제리 뭐로 떴냐? 어떤 란제리 라인으로 떴냐면 여자 입장에서 디데이용 란제리 있죠. 결전의 그날 입는 거. 축구 선수들이 다 나를 찾아오게 하는 그 란제리. 아 쇼부용. 결전용 란제리 있잖아. 그걸로 이제 떠가지고 굉장히 돈을 많이 벌고 지금 성공한 경영자입니다. 향수도 나왔다고. 이 사람 이름 따서. 근데 그 향수도 잘 나간대. 그렇겠지. 야. 근데 이게 진짜 셀럽들이 여러 가지 자기 이게 브랜드를 내잖아요. 그중 향수가 사실 외국 쪽에서는 이거 치는 거거든요. 그 왜 제니퍼 로페즈도 JR로 있잖아. 젤로 쓰잖아요. 이런 것처럼 나의 향, 내가 나의 향을 남들이 흠모하게 하는 향이잖아. 그럼. 내 향이 너한테 났으면 좋겠다는 이게 진짜 치는 거라서. 자이아 데아르는 지금 뭐 유럽에서 최고의 섹시 아이콘으로 아니, 잘 팔리고 있으니까. 몸매가 다듬어 놓은 것 같아. 몸매가 무슨 대리석상이야. 진짜로. 중력의 영향을 안 받나. 솔직히 말하면 몸매가 어떤 느낌이냐면요. 남자들이 애니메이션에서 그려놓는 비현실적인 몸매 있잖아. 진짜로. 다리도 엄청 길고. 허리는 엄청 얇은데 가슴은 엄청 크고. 막. 그리고 그 잘 취하는 포즈가 있어요. 이렇게 옆 라인으로 해서 허리가 어떻게 좀 꺾이지. 맞아. 근데 한 가지 더. 알제리 본국에 남아서 이 사건을 지켜본 자이아의 아버지가 있죠. 네. 이 사람 그냥 일반적인 무슬림 남성이란 말이야. 이 사람 충격받았죠. 그런데 딸이 또 성매매를 했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 그리고 또 그 얼마나 모욕적이야. 무슬림 남성에게 그게 전 세계에 지금 보도가 됐잖아. 그래서 당연히 와이프하고는 뭐야 그 딸 저렇게 된 건데 뭐 했냐. 딸이 몸판 돈으로 먹고 살고 있었냐. 그 남자한테 굉장히 모욕이죠. 그래서 가족하고 이제 와이프하고 이혼을 하고 데이아하고도 의절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버지는 데이아가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그런 식으로 떠서 번 돈을 그 수혜를 받고 싶지 않다. 그래서 그냥 어디 사는지도 모른대. 그러니까 그게 그 아버지 세계관 안에서는 되게 슬픈 일이네요. 이 아버지 세계관 안에서 이 사람 굉장히 비참한 사람이죠. 그쵸. 불행하고. 근데 그 세계관이 무슬림 남성들이 대체적으로 공유하는 세계관인데 그걸 이 사람이 잘못됐다고 할 수 있어요? 이 사람도 굉장히 좀 이런 불행한 사람이 하나 이제 탄생을 한 거지. 이제 이 사건이 결국 다 무죄 판결이 나서 해결이 된 건 몇 년 후고 이때 이 사건을 지고 대표팀이 남아공에 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대표팀과 사르코지와의 갈등도 이때부터 생기게 됩니다. 사르코지는 프랑스 대통령이 된 사람이죠. 자, 사르코지 저번 주에 얘기했지만 2005년에 대폭동 당시에 교회 빈민가 이주민들을 쓰레기라고 부르면서 싹 다 치워드리겠다고 큰 소리를 쳤죠. 그걸로 급부상을 해서 2007년에 대통령에 당선되는데 성공한 상태였단 말이야. 그런데 대표팀 선수들은 기분 나쁘니까 우리를 쓰레기라고 부른 거나 마찬가지잖아, 이 사람이. 그래서 대통령을 사르코지 대통령이 아니라 사르코지 씨라고 불렀어요. 미스터 사르코지. 무슈 사르코지라고 불렀어요. 여사님이라고 안 부르고? 공식적으로 사르코지를 무시한 거죠. 대표팀 선수들이. 사르코지는 내가 언젠가 이것들을 밟아주마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대표팀 선수들의 눈에 왜 그렇게 사르코지가 재수가 없었을까요? 이유라면 이유가 있습니다. 사르코지는 백인이죠, 당연히. 네. 근데 이 사람 집안이 원래 헝가리 개신교도 출신이에요. 이 사람도 이주민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프랑스 사회의 하층민은 아니지만 비주류로 출발한 집안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집안이 나름 헝가리 귀족 집안이에요. 근데 프랑스에서 헝가리 귀족이라고 해봐야 쳐주겠어요. 우리로 치면 어디 그 촌동네 양반? 그렇죠. 요런 거죠. 그러다가 아버지 때에 이르러서 돈을 좀 벌었어요. 이 사람이 광고 회사를 차렸는데 의뢰받은 광고 몇 건을 대박을 낸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신분 상승 작업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니콜라 사르코지 아버지는 니콜라 사르코지를 프랑스 정통 부유층이 다니는 학교에 보내게 돼요. 그때부터 인맥을 쌓으라는 거죠. 돈 진짜 많이 버셨나 보다. 많이 번 거지. 그리고 자기 어머니, 그러니까 처음에 이주해온 할아버지의 아내죠. 이 아내는 프랑스 가톨릭교도 프랑스인이었어요. 어머니로 하여금 아들 교육을 맡기는 거예요. 가톨릭 프랑스식으로 키우게 하는 거지. 프랑스의 보수적인. 그래야지 프랑스 사회 주류의 아들을 편입시킬 수 있으니까.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계획적이죠. 사르코지가 이제 부유층 학교에 가보니까 이 정통 부유층 학교 내에서는 그래봐야 외국계 신흥 상류층에 불과해. 그치. 여기서는 또 그냥 바깥에서 온 놈이야. 그치. 또 헝가리는 신장이 작은 나라잖아요. 사르코지 키가 166cm예요. 꽤 작네요. 많이 작아요. 사르코지는 우리 집안 성공했다고 하는 게 정작 학교에 가니까 애들은 더 부유해. 더 키 커. 그리고 더 정통 프랑스인들이야. 이 그부들한테 열등감을 느끼면서 성장을 해요. 사르코지가 스스로 고백한 거예요. 열등감. 내 성격은 학창 시절의 열등감에서 유래됐다고. 성격이 어떠시길래? 성격이 뭐냐면
어떻게든 주류에 편입하려는 에너지 있죠. 어떻게든 위로 올라가려는 그 권력욕. 또 누군가가 생각나는군요. 그렇습니다. 네. 이 에너지가 타오르는 사람이에요. 키로 말할 것 같으면 이 사람은 엽기적인 높이의 키높이 구두를 신었던 걸로 악명이 높고 연설할 때 상자에 올라가서 연설하다가 걸리고 막 망신당하고 막 이랬어요. 그 조금 안습이다. 안습이죠. 키 작은 게 또 뭐 그렇게까지 그거라고. 이 사람 성격이 이런 거예요. 지기 싫어하고. 나폴레옹을 좋아하셨을 듯?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이 주류에 편입하고자 하는 심리가 어느 정도냐. 낭테르 대학에 일부러 입학합니다. 낭테르 대학이 68혁명이 시작된 대학이죠. 그렇죠. 프랑스 사회 주류에 대한 이 사람의 접근법이 어떤 식인지 어느 정도 그림을 우리가 그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레블레 선수들이 보는 사르코지는 이런 거예요. 자기 가문도 이민자 출신 비주류였으면서 이제 성공했다고 기존의 프랑스인들보다 더 사납게 후발주자 이민자 비주류들을 물어뜯는 이 사람을 보면 재수없죠. 이게 딱 그 마름을 바라보는 소장농 마음 아니에요? 그렇죠. 그 완장찬 애들을 바라보는 원래 그 식민들의 마음이죠. 그렇죠. 지들도 무시받는 비주류였으면서 먼저 주류사회에 편입했다고 더 극성인 애들 있잖아. 네. 사르코지도 이제 제대로 된 프랑스 대통령이 아니라는 그런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네. 유권자들 중에도 꼰대 유권자들이 있죠. 사르코지가 아침 운동을 평생 조깅으로 했단 말이야. 프랑스 지도자가 조깅을 하다니 조깅은 미국식인데. 그러게. 프랑스 지도자는 품위 있게 산책을 하고 그죠? 질 좋은 담배에 커피를 마셔야지. 건강이 좀 안 좋아. 원래 그래 그런다고 합니다. 당시 프랑스 언론이 그렇답니다. 제가 다 봤는데 아니, 이런 식의 문화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 폭행이잖아 이거. 아니 진짜 폭행이야. 그럴 필요가 있어요? 이거 마치 어이가 없다. 마치 뭐 예를 들자면요. 뭐 우리나라 대통령이 네. 우연히 네. 사석에서 뭐 담배를 피는데 필립 모리스를 피는 거야. 아니 곤방대를 안 피고 한국의 대통령 청와대에서 곤방대를 안 피고 외산 담배를 피는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이런 얘기잖아. 사르코지는 조깅하는 모습을 자꾸 언론이 찍어대면서 욕하니까 한번 붙어보자면서 티셔츠를 입었는데 티셔츠에 찍힌 게 NYPD. 좋다. 뉴욕 괜찮다 경찰. 이거. 어그로 끄는 거죠. 이 사람 좋다. 프랑스 언론이 뭐라 그랬냐면 이게 르키프인가 어디인가 파리제인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명색이 헝가리 귀족 혈통에다가 북에는 목에는 프랑스 부르주아 네. 정통 부르주아 출신의 아들이 돼서 어떻게 이런 천박한 조깅을 할 수가 있다. 아니 NIPD 뭐 어때서? 아니 그 지금 도나드처럼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 그런 거죠. 프랑스 그레이트 어게인 이 정도 모자 쓰고 와줘야 된다 이거지 뭐. 아니 모자를 쓰면 안 되지 프랑스 지도자가. 그렇고 아니 빵 모자 쓰면 되지. 그래서 이렇게 프랑스 언론도 슬슬 맛이 갔다는 거죠. 진짜 어렵다. 좀 느낌이 음습하죠. 음습합니다. 음습한데 더 음습한 게 사르코지대로 어떤 사람이냐면 사르코지가 대통령 돼서 대통령궁에 들어가잖아요. 대통령궁에서 일하는 청소부들 있죠. 네. 신장이 다 작아졌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나갈 때 자기보다 눈높이 큰 사람 있는 거 싫어하는 거야. 근데 대통령이 됐으니까 권력을 행사하는 거지. 근데 이 키로 볼 때 아무리 키높이를 신어도요. 그러면 남자들 중에선 구하기 진짜 힘들었을 텐데. 그죠? 아니야. 그렇지 않아? 160대 남성분들 서양엔 더 적을 것 같은데. 유럽인들은 생각보다 또 그렇지 않아요. 또 프랑스잖아요. 북구가 아니고. 제가 또 미국 시민, 미국 사관이에요. 또 미국 사관 물 들어갔고 이거. 북유럽 또 어떤 그런 그렇죠. 그런 남자들만 봐가지고 말이야. 난 또 한 번은 어떤 연구소에 방문한 적이 있어요. 국립연구소에. 네. 대통령을 영접하러 나오잖아. 연구원들이 인사하러 와야죠. 싹 나와서 인사하고 사진 찍어야 되잖아. 하나같이 사르코지보다 키가 작은 거야. 사르코지가 166cm인데. 미래의 사르코지가 될 줄 알고 미리 키 작은 사람을 뽑은 거지. 그러니까 그 연구소 중에서 작은 사람들만 뽑아서 대통령의 심기를 거스르지 못하게 작은 사람들만 뽑아서 사진용으로 이렇게 그 제공을 한 거죠 대통령한테. 근데 그렇게 연구소 사람들 알아서 그럴 정도로 이미 막 널리 퍼졌다는 얘기잖아요. 사르코지 이런다는 거. 비서실에서 압박을 넣었겠지 미리. 골라라. 속아라. 이런 얘기 들으면 프랑스 굉장히 권위적인 나라네 싶지만 이 얘기는 우리가 몇 주 했습니다. 그런 나라라고. 네.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언젠가 한번 내가 손봐주겠다. 레블레를 사르코지는 왜냐하면 자기를 무슈 사르코지라고 부르니까 이런 상황이었고 레블레는 레블레대로 대표팀 선수 무려 4명이 자이아 스캔들에 연루된 상황이었고 이런 상황에서 남아공 월드컵에 어찌어찌 굴러 이 팀이 가게 되는 겁니다. 앙리가 손으로 손으로 던져버렸어 남아공으로. 황금의 손으로. 나는 진짜
우리 오기 전에 필동 우리 둘이 얘기했잖아요. 대단한 것 같아 프랑스. 왜냐하면 사람이 벌써 죽었어. 쇼크가 벌써 몇 번째야 이게. 그리스, 세네갈, 남아공.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흔히 말하는 선진국이라는 대열 앞에서 맨 앞에서 지금 다 먼저 겪는다니까. 펀치를 계속 먹는 거잖아. 왜 흔히 말하는 부모님들이 첫째 자식 키울 때 다 처음 겪으면서 왜 막 당황하는 거 있잖아. 첫째가 다 받아들이는 그거. 그리고 둘째는 안주가 그래도 괜찮아. 그렇지. 내비두는 그런 마음이 되는. 근데 지금 첫째라서 그래요. 이분이. 사람이 이 정도 쇼크 계속 먹었으면 벌써 죽었다. 못 살아있다. 이 와중에 프랑스 국가대표팀을 직접적으로 통제하는 체육부 장관이 있죠. 네. 체육부 장관이 누구였냐. 라마 야데라는 사람이었어요. 라마 야데는 11살 때 세네갈에서 이민 온 여성이에요. 존재 자체가 무기입니다. 흑인이야. 이민자죠. 여성인데 그리고 미녀야. 하나 빠졌네. 뭐. 레즈비언이었어야 되는데. 그럼 끝나. 성소수 되면 진짜 끝나는 건데. 한마디로 이제 거기다가 세네갈에서 어린 시절에 여성 할례를 당했어. 그렇지. 그 짱이다. 이길 수 없어. 이길 수 없어. 근데 벌써 지금 이 조건만 해도 힙과 PC의 여왕이에요. 자, 사르코지는 하층민을 공격해가지고 이 막장 프랑스의 일베인 르펜의 표를 흡수해서 대통령이 됐단 말이야. 그래놓고도 사실 나는 PC하다. 나도 진보적이다. 이런 일종의 과시반. 달래는 용도 반으로 라마 야데를 깜짝 발탁한 거예요. 야데의 나이가 1976년생이거든요. 이때 30 중반에 갑자기 차관 장관이 된 거야. 고참 선수들하고 동년배예요. 레블레. 원래 이 라마 야데는 시청과 국회 공무원으로 일을 했어요. 그러면서 녹색당의 일을 봐주면서 상원에 진출했어요. 스타성을 알아본 사르코지가 부르니까 정치적 성향을 바꿔서 거기로 간 거예요. 이분도 야심이 있었네요. 야심이 있었지. 그래서 라마 야데가 스스로 자칭 보수주의자 겸 페미니스트래. 뭐 그럴 수 있습니다. 허용무슨 아닙니다. 네, 허용무슨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이건 당연히. 사르코지가 가치나 이념을 가지고 정치하는 양반이 아니다 보니까 아닌 사람을 잘 알아봤나 봐. 사실 이거는 포퓰리즘 인사가 맞아요. 프랑스 관료제 사회에서 이렇게 빨리 승진할 수는 없어요. 이거는 그냥 데리고 온 거야. 우리가 위험한 지점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인종과 성별에 의해서 정치의 불이익을 받으면 안 되죠. 거꾸로 인종과 성별을 무기로 정치의 이익을 받는 것도 이상하죠. 그러나 두 개 다 있죠. 두 개 다 있어. 맞아. 라마 야데가 흑인 여성이 아니었어도 장차관이 됐을 거라고 믿는 사람은 없어요. 만약에 라마 야데 인사를 비판한 사람이 있다고 쳐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저는요 인종차별주의자도 아니고 성차별주의자도 아닙니다만이라고 구구절절 깔고 이야기를 시작해야 되는 불편함은 공격자한테 있어요. 그렇죠. 이 뻔하지만 강력한 무기예요. 저는 이 얘기가 우리 예전에 했던 영화 리뷰 한 편이 생각나요. 뭐요? 저희 귀향할 때 저희가 이것은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구구절절 깔고 그치. 맞아.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 강력함을 사실 얄밉게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조윤선 있죠? 조윤선 굉장히 잘 알잖아. 조윤선은 여성이라는 성별을 끝없이 강조했어. 어떤 말까지 했냐면 다음 생에서는 곤충으로 태어나더라도 수컷으로 태어나고 싶다고까지 어구를 끌었어요. 조윤선 장관이. 이게 장관으로서 자신의 능력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말이지만 굳이 하는 거야. 왜냐하면 자기 공격한 사람들은 다 여성차별주의자로 만들어야 되니까. 라마 야데도 마찬가지예요. 사르코지가 맨날 니네 나 답 없는 우파라고 욕하는데 그러지 말라고 세운 간판이라는 거야. 그건 사실이야. 그렇죠. 라마 야데한테 미안하지만 이렇게 장관이 된 라마 야데가 이제부터 자기가 프랑스 대표팀을 쇄신하겠다고 나서니까 선수들은 어이가 털리죠. 누군지 알고 이 사람이 갑자기 나왔어. 네 누군데? 같은 이민자고 유색인종이라고 우리 편이라기보다는 자 사르코지도 마름인데 라마 야데는 상마름이야. 마름 중에. 마름이 내세운 또 마름. 아니 근데 난 이것도 웃긴 게 그러니까 지금 감사합니다. 저는 옳고 그름을 떠나서 레블레가 생각할 수 있는 오해를 얘기를 한 겁니다. 네네. 체육부 장관이라면. 네. 그러니까 나는 왜 내가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스포츠는 성적순이고 성적순도 알아서 잘하고 못하는 놈 뭐 연봉순으로 자르든 뭐라든 해서 11명과 여기 대표팀 23명인가 그렇죠? 대표팀 엔트리가. 그렇죠. 23명 그냥 위에서부터 이렇게 자르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쇄신하는 방법은 체육부 장관이 기타 여러 사람들과 실력적인 면에서 이렇게 어떤 인사를 뭐 책정한다든 그럴 수는 있으나 대표팀 자체를 어떤 의미로 문화적으로 뭐 어떤 의미로 뭔가 쇄신하겠다는 게 장관 입에서 나올 만한 그 얘기인가요? 이게 웃기죠. 우리도 문체부 장관이 엊그저께 했던 그 강제 진출 경기를 보고 이대로는 안 된다. 국가대표팀을 쇄신하겠다고 장관이 그러면 그러니까 그 쇄신도 이게 웃기잖아. 쇄신도 실력이야 인성이야. 전 장관이 그런 얘기를 하면 웃기잖아요. 아니 월드컵 진출을 해야지 당하면 쓰겠는가. 우리가 라마 야데의 시선으로 와서 라마 야데의 이 야심가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다름 아닌 이민자 여성이에요. 라마 야데는. 네. 그죠. 그러니까 이민자
여성이면서도 미성년이었던 자이아 데아르와 성매매를 한 대표팀 선수들을 비판하지 않을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코멘트는 할 수 있어요. 그럼 당연하죠. 근데 야대가 뭐라 그랬냐면 검찰 조사를 받는 대표팀 선수는 대표팀과 프랑스를 대변할 수 없다고 발언했어요. 이에 대한 프랑스 대표팀 선수들의 반응은 누구시길래 우리를? 야, 너 누구냐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당신 누구야? 물론 이 말은 근데 이 말 할 수는 있는데 자, 이 말이 왜냐하면 그럼 자르겠다는 거예요, 말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수를 뭘 어쩌라는 거야. 그러면은 굴복 무릎 꿇고 사죄해야 돼 라마 야대한테. 저희가 이민자 여성을 성적으로 착취했습니다 이러면서 이 4명이 알아서 잘못했다고 하면 봐줄게라는 이게 건가요? 결론이 없어요. 이게 결론이 없다. 이게 이 라마야데 본인이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인 거를 자기가 장관으로서의 자리와 권력을 재확인하는 의미 외에 지금 추동하고 싶은 그 결과가 없어요. 이 말은. 하긴 그럴 수 있겠다. 이게 웃긴 말이에요. 왜냐면은 이게 지금 이 워딩만 보면요. 제가 안 하려면서 내내 기성용 선수에게 했던 말이거든요. 기성용 선수의 그 원숭이 세레머니는 인류 문명을 해하는 아주 그 위해한 행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표님 기자는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저널리스트는. 한국을 대표하는 대표성. 그 사람이 성적을 잘 나가든 뭐하든 한국을 대표성을 해친다는 거지. 적어도 명예직인데. 그렇죠. 그럼 어쩌라는 거야? 장관이 이런 말하면 그럼 잘려겠다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주장은 했잖아. 기성용은 국가대표가 돼서는 안 된다. 근데 만약에 기성용이 국가대표가 됐다면 그거는 국가대표가 스스로 명예직이 아니라 성적 지상주의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 결과 우리는 성적을 내야 된다. 그래봤자 16강 가면 너도 좋아할 거잖아라는 식으로 나한테 딜을 친 거. 나는 그럼 안 보겠다 이런 식의 태도인데 장관도 그럼 이렇게 얘기했어야지. 그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정책을 그렇게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기준을 잡아야지. 정책 없이 그냥 내가 선수단을 따끔하게 맴매했어. 멋진 말로. 약간 여기에서 그친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미 장관으로서의 어떤 업무라든지 카리스마라든지 정치인으로서 이런 건 없었던 거지. 그러니까 선수들은 더 기분 나쁘고 사과를 해도 우리가 프랑스 사회에 할 수 있지. 내가 왜 당신한테 하냐는 거지 사과를. 어디서 이상한 갑자기 튀어나온 사람이. 갑자기 그 장관 돼서 튀어나와서 어디서 우리를 뭐 감느나라 배내라 이렇게 틀어지는 거예요 벌써. 자 사르코지하고도 사이가 나쁜 레블레 장관하고도 사이가 나쁘고 이렇게 정치적으로 얽힌 상태에서 선수단은 선수단대로 자이아 데아르와 잔 남자가 4명이 다 색출이 됐어. 이 상태에서 일명 남아공 쇼크라 불리는 프랑스 대표팀의 남아공 월드컵 사건으로 휘말려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네, 이게 그러니까 저는 그 라마야데가 이런 말까지는 할 수는 있다고 보는데 그 다음에 그러니까 물론 이제 난 그래요. 선수들도 반응이 좀 생각보다 좀 드센 거지. 그런 말을 했는데 너 뭔데 이러는 것도 아니 뭐 장관이 이제 그런 말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스캔들이 뭐 단순히 뭐 라카룸에서 누구 동생 때렸어 이런 수준이 아니라 네. 지금 사실 아니면 그냥 성매매가 밝혀졌다도 아니고 미성년자 성매매라는 그런 초유의 스캔들이니까 그랬을 때 서로가 양쪽에서 이게 내가 봤을 땐 이거예요. 이미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이미 둘 다 서로가 서로를 싫어해. 꼴보기 싫은 거지.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입을 맞췄어야지. 그치. 그런 것도 없는 거야 지금. 서로가 싫어해. 서로가 싫어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야. 그리고 기준이 없어. 기준이 뭐냐. 아까 뭐 이걸 명예직으로 생각하던 성적 지상주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월드컵이 뭐 월드컵 대표팀은 나가서 성적을 뭐 어떤 기준이 있든가. 지금 이 얘기는 그 문제가 정말 됐다고 판단하면 그래서 양자택일이에요. 그 4명의 선수를 대표팀에서 제외하던가 넣든가 네. 제외하기로 결정하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느낌이 뭐냐면 이건 거예요. 그러니까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내가 이 선수들의 반응과 라마야데의 이 워딩이 어떤 느낌은 들리냐면 아무도 이 성매매를 문제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그 자기에게 물대거나 혹은 들키지만 않았으면 별거 아닌 잘못이었을 수 있었을 것 같아라는 식으로 인지하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선수들도 그렇고 이 장관도 그렇고. 하지만 들켰으니 너는 나한테 맴매를 맞아야지. 아 들키지만 않았으면 이거 그냥 넘어가는 일인데 나 없는 일인데 귀찮게 뭐야 쟤는 지랄이야 이런 분위기. 즉 뭐냐면 사회적 문제로 스캔들이 비화되는데 그 스캔들의 본질에는 아무도 반성하거나 그런 느낌이 없다는 없죠. 거죠. 그 국가적인 접근도 아니고 그러니까. 사회적인 접근도 아니었어요. 정말 스캔들로만 소비하려고. 그리고 재밌는 게 프랑스 국민들도 일단 성적이 중요하니까 프랑스 국민들도 일단은 그 내 선수가 필요하다 입장이었어요. 그러다가 망하게 되지만. 그러면 제가 기성용 선수의 그거를 명예직에 그걸 반납해라라고 요구하는 거는
세계적 트렌드에 반하는 거였군요. 반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옛날 사람이야. 우리가 그래서 히스터가 못돼. 대표님 이딴 거에 세계적 트렌드가 어디 있습니까? 요즘 세계적 트렌드잖아 이거 지금. 여기 있잖아 지금. 당시 그런 분위기였다고. 자 여기까지 하고요. 네. 자 더 깊은 얘기, 다음 얘기 내일 2부에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의 그녀 시호님 감사합니다. 문화평론가 이동규 대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작가홍대선입니다.